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 갈등 분석과 해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조정 관련돼서는 그 갈등의 그 조정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갈등 조정의 영역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관심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그 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학과 평화학도 연구가 돼 있고 절차와 관련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갈등과 관련된 그런 학문의 영역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갈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갈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느 때 갈등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갈등은 오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회적인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비화되는 이 사회적 갈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갈등의 개념 또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갈등으로 비화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갈등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갈등은요, 이제 비화되지만 그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 갈등이 있고 그 숨겨진 갈등이 있는데 드러나는 갈등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숨겨지기도 하는데 이 숨겨진 갈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갈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제 반대 주장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렇게 뭐 회피한다든지 체념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숨겨진 걸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로 또 드러났을 때는 흥미가 없다든지 부주의한다든지 무관심한다는 것도 실은 갈등의 어떤 징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갈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나는 거 회피한다든지 저항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부분에 이러한 흥미를 상실하고 무관심하는 것들도 실은 어떤 갈등의 징후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집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뭐 서로 차이가 있을 때 그런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그 나의 권리라든지 신념이 부당하고 인지가 됐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그러한 나의 마땅히 누려야 될 규범적 신념이 권리가 침해당했다든지 위협받았을 때 그것을 갈등으로 인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요 우리가 좀 불일치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나의 차이가 신념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차이가 있는 것이 갈등이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 너머의 어떤 침해, 어떤 그 부당함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불일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갈등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라는 것은 갈등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경쟁 같은 경우가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공정한 차이가 있는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실은 공정한 경쟁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비난하지 않거든요. 왜 경쟁이 공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갈등이 되는 것은 어떤 부당한 경쟁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갈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좀 그 불일치에 의한 갈등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된 소망이나 선호, 확신 이런 것들도 좀 갈등이 좀 될 수 있겠죠. 부모, 자녀, 출산에 관련돼서 부인은 나는 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남편은 좀 빨리 오고 싶다든지 뭐 이랬을 때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클래스에서의 팬클럽이 서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들 회사 내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서로 그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럴 때도 좀 갈등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기업 내의 평가도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제 잘못인데 경영자가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낸 건데 경영자는 그것을 그 비판으로 간주해 가지고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무시한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누려야 되고 생각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긴다. 우리가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격분, 화를 내는 것이 갈등의 굉장히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의 지표는 권리 요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심하다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간에 이제 공격성 연구에서 보니까요, 좌절 공격성 이론 같은 데서는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심리적으로 원했는데 그것을 좌절됐을 때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초창기 연구에서는 이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나 바라는 기대가 좌절됐을 때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때 공격했냐면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부당하게 내 것이 좌절됐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어떤 입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데도 난 A를 받고 싶었는데 B뿔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B뿔을 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교수님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의를 편파적으로 똑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편애를 했다든지 이렇게 부당하게 했을 때 공격적을 행위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흑인 폭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흑인 폭동도 자기네들이 어떤 살고 있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보다도 정책적으로 뭔가 백인 우월적인 어떤 측면으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부당하다고 인지가 됐을 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위반이라든지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알아보면요.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그간에 쭉 어떤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갈등의 시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A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권리나 책임을 B가 뭔가 침해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침해했다고 인식이 딱 되면 그럴 때 두 번째는 A는 그 책임을 B에게 이제 전가를 합니다. 전가를 하고 A는 B가 그 책임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분명히 네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B가 내가 정당하게 그것을 했다고 스스로 그 사람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인지가 될 때 갈등이 촉발이 된다. 그래서 A는 B가 의도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규범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 당사자 B가 아니다.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었고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요렇게 이제 딱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갈등이 촉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갈등이 잠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표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경우에는 A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고 위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표출을 했을 때 표출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B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내가 싸워갖고 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표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이것이 잠재적으로 갈등이 되고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고 여하튼 이것을 표출을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가치를 표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갈등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긴 하는데 A의 주장이 B가 타당한 근거로 논박했을 때 네가 나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렇다 하고 했는데 B가 아니야. 네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했고 나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당하게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B가 타당한 근거로 논박했을 때 갈등이 이렇게 이제 금방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B가 A의 책임 기인이 정당하다고 논박했을 때 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B가 A를 자신의 행위를 또는 뭐 정당한다든지 비슷비슷한 뭐 내용이긴 하지만요. 또 B가 실수를 인정하고 A에게 용서를 딱 빌어버렸다. 내가 미안했다. 미안해 이랬을 때는 이제 금방 어떤 그 갈등이 이렇게 이제 그 사그라드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이제 또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갈등이 있고 또 그 이제 수그러드는 갈등이 있는데 과연 갈등이 어느 때 표면이 되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상대가 나의 규범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식당에 이제 갔는데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잠재우지 않고 그냥 계속 떠들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것은 뭐냐면요. 나는 내 규범은 나의 규범과 권리는 뭐냐면 내가 식당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가 위반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그것이 갈등으로 되면서 표출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내지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성적이 불공정한 어떤 규범에 의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표기도 하고 때는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이제 만약 하다 보면은 쌍방이 막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틀렸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렸다. 또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내가 틀렸어 하면은 뭐 갈등이 안 되는데 갈등이 비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게 된 거예요. 상대가 그러다고 비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표면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되는데 갈등을 표출하는 형태를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공갈이나 신체적 피해, 성폭력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계약 위반이라든지 임무수행 거부라든지 지연 방해, 모욕적 비판, 멸시 뭐 등등 뭐 과잉 요구라든지 일방적 지시 무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갈등의 표현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위반과 침해, 자신의 권리라든지 자기가 마땅히 생각했었던 신념을 침해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 조정에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신념이나 권리를 상대방이 어떻게 위반하고 침해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규반 위반과 권리 침해 부분을 보면요. 첫째는 이제 부당하게 저 사람이 나의 규범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을 위반을 했다든지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 우리가 갈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상대가 자기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신념이라든지 가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는 것이 갈등에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현안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갈등 했을 때 당사자들만 온 게 아니고 대리하는 사람이 왔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갈등은 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형격하게
어떤 뭐 잘못한 걸로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의 갈등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사회복지는 이제 결정의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결정.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결정을 잘 하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어떤 규범이 뭐냐면은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10대 아이가 자기가 임신을 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이를 낙태하겠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해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도 존중해 주지만 비밀 보장을 철저히 생각하면서 했는데 10대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그 뭐라고 할까 이제 낙태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비밀 이런 것은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밀 부모님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내 결정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서 이간에 이러한 중요한 규범 간에 모순이 대립이 되면서 실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은 상대방의 규범적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이나 가치나 선호 때문에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갈등을 해결해 될 수 있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네가 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때 또 각자의 규범적 입장의 의미를 상대화할 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입장이라는 거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규범적 입장의 의미를 조금 더 상대화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범성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런 규범이 실은 어떤 그 갈등에 있어서 규범을 잘 지키면은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이런 각자의 규범과 그 규범을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실은 이 갈등의 문제가 비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갈등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서 새로운 어떤 통찰을 좀 해야 된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법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올 수도 있고 자기 전문 직장의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가치에서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범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규범 근원의 중요성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 때문에 어떤 이런 갈등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가다. 조정인의 역할은 이 규범 신념, 그다음에 규범 신념의 모순성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문화도 다른 것이 좀 단언하다. 마땅히 A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주의적인 어떤 측면들을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상대화한다. 그러니까 나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옳은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의 행동도 나름대로의 상대 입장에서도 옳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조정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좀 잘 정립을 해놓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갈등과 관심사의 침해. 앞에는 이제 규범의 침해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관심사의 침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내 관심사가 침해가 되고 또 관심사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상대가 그거 침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갈등으로 비화되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